35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대구 양령시가 최근 5년 사이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운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서 취준생 10명 중 3명은 취업만 되면 어디든 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북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을 이끌 세계 국책사업 연구기관이 경산에서 합동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가 2014년 중단됐던 지역 화폐를 다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대구 양령시가 운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한약방 수도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거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 대구 양령시.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가 횡하니 텅 비어 있습니다. 한약방들이 빼곡하던 자리에는 식당과 카페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한약방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업종의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5년 전 280여 곳에 달하던 한약방은 올해 100곳 넘게 줄었습니다. 대구시의 그 중심 경제가 이 방을땅으로 중심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논리로 많은 점포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영세한 한약 도매상이나 한약재를 취급하는 분말을 한다든지 재환을 만든다든지 이런 영세한 업자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한방거리가 어려워진 건 훌쩍 오른 임대료의 탓도 큽니다. 인근에 큰 백화점이 들어선 이후 최근 5년 사이 일대 상가 임대료는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기존 시장을 밀어내는 이른바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대구시는 위기에 몰린 양령시를 돕기 위해 청년몰을 갖춘 한방 체험관을 세우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령시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해서 복합 청년몰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 주변에 해외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양령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방타운을 꾸리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관광객들이 머물 공간을 조성하고 약재 생산업체에 주차장 등 시공유 재산을 빌려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방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다면 외부에 또는 외국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대구 한의학 양령시에 대한 옛날 그 추억들 또는 그 옛날에 부흥했던 대구의 한의학을 다시 부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조들의 얼을 잇고 있는 대구 한방거리 양령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35만 명에 육박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는데요. 표면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건 긍정적이어 보이지만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가 낮아진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 취준생 10명 중 3명은 취업만 되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우리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준비했는데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나 그다음에 취업처 알아보는 거 이것저것 다 좀 힘들죠. 취업 준비생들의 목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를 보면 취준생 3명 중 1명은 취업 목표 기업이 어디든이라고 답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6%가 취업이 되면 어디든 좋다고 답했고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많은 32%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취업 반수를 하겠다는 취준생도 많았습니다. 목표하는 기업에 취업되지 않으면 일단 합격한 곳에 취업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목표하는 바가 낮아지는 이런 통계가 나온 건 그만큼 이 취업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이 취업준비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취업만 되면 어디든 좋다 하는 쪽이에요. 경력직을 우대하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돈을 조금 받더라도 이제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실무에서 배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차차 밟아가면서 이직을 좀 많이 하고 싶은 편이에요. 처음엔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하면서 이제 목표가 조금씩 변경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나이도 나이니까 이제 취업할 때 먼저 이런 생각하다 보니 게다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충은 정보 부족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이 좀 많이 느려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전시회라던가 아니면 강연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구미나 안동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기회는 잘 없잖아요. 인터넷으로나 신문 이런 걸로 확인을 하는데 지역이라서 좀 정보가 많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수도권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경북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경북 청년 꿈꾸는 잡화점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는 포털 검색이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있어도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 등 취업 관련 정보를 내 손안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현재 9,700여 명의 친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정보는 경북도청과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북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을 이끌 세계 국책사업 연구기관이 합동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메디컬 융합 소재 실용화센터와 철도 차량 융합 부품 기술센터, 무선 전력 전송 기술센터인데요. 지난 2017년 9월 합동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건축이 완공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센터입니다. 스마트폰 급속 무선 충전을 비롯해 전자제품과 자동차 무선 충전 등의 국제 규격 인증 시험 기관입니다. 무선 전력 전송 기술센터는 이미 국제 표준 단체에서 제정한 모든 표준 적합성 인증 시험을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은 기존 해외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철도 차량 융합 부품 기술센터는 미래의 주력 교통수단인 철도 차량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철도 차량 부품 기업의 핵심 부품 시험 평가와 인증 지원,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이 사람에 노출됐을 때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는 메디컬 융합 소재 실용화 센터입니다.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로 도입되는 GLP, 즉 우수 실험실 관리 기준 시설로 수도권에 집중된 안전성 평가를 지역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청통 와천 IC에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경북의 모든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세계센터 준공식이 18일 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세계센터는 산업부와 경상북도, 경산시 등 국비와 지방비 8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1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입지해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과 바이오, 무선 충전, 철도 차량 등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산학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지식산업지구에 오늘 준공하는 세계 국책기관 외에도 미리 선정한 세계 국책기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식산업지구 내에서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들을 충분히 지원받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형 국책연구센터 3곳이 동시에 들어섬으로써 경산이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도입 7년 만인 지난 2014년 중단했던 지역화폐를 내년에 다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당시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5년간 200억 원씩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싸게 산 뒤 액면가대로 환전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사용 금액의 6에서 1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0%를 드리는 기간에 구입을 하시면 10%를 드릴 거고, 이제 10%에 우리도 예산이 한정 없는 건 아니니까 10%를 적용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시는 한 6%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 판매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해 60여 곳에 불과하던 지역화폐 도입 지자체는 170곳으로 늘었고 경북에서도 23곳 중 16곳이 발행 중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쟁적으로 도입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경주시는 이미 지난 2014년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할인율이 낮아 온누리 상품권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데다 전통시장용 지역화폐까지 중복으로 출시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탓입니다. 다른 데 하니까 우리 시도해야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해버리면 아주 다음에는 떠도건질 수도 없고 그 잘못하면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혼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중단 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경주 지역화폐. 이번에는 동네 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노인 보호구역 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노인 보호구역 수는 대구가 53곳, 경북이 121곳으로 700여 곳에서 1,200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413곳이 지정되어 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5곳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 영덕에 이어 경주시와 성주군이 태풍 미탁으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시설 복구비와 주민 생활 안정 자금 등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한편 지난 태풍 미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량이 붕괴되는 등 경주시는 121억 원, 성주군은 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해 전과가 없고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입학처장 2명에겐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 예천 세계활축제와 예천 장터 농산물 대축제가 18일 대단원에 막을 올렸습니다.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예천 세계활축제에서는 국궁, 양궁, 부탄활 등 각종 활쏘기 체험과 세계 활쏘기 대회, 활을 주제로 한 미술 실기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예천읍 시가지에서 열리는 예천 장터 농산물 대축제에서는 농축산물 전시 체험과 이색 농기계 전시, 시연, 체험 등이 열립니다. 같은 날 개막한 두 축제는 모두 오는 20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됩니다. 활의 전통성에 기반을 두고 지금 세계 24개국에서 손님들이 왔고요.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데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산악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대구 소방본부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 1,165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3%가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일반 조난, 실족 추락이 54.2%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고가 33%, 개인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등산을 마치기 위해서는 일몰 시간을 고려해 산에 오르고 물과 비상식량, 저체온증을 막기 위한 여벌옷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이른바 생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 유통업소와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 30건을 수거해 미생물, 유해 중금속, 농약 등 50개 항목과 안티몬 등 법정 감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30개 제품 모두 먹는 샘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 원인균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경찰청과 손잡고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5억 4천만 원을 들여 동부초등학교와 지산초등학교 등 간선도로 주변이나 평소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달 예정입니다. 시는 학교마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한 대씩 다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이륜 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륜차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고개 난폭 운전, 굉음 유발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이륜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에서 안전운전 팸플릿과 홍보 물품을 나누어주며 안전문화 확산 거리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제270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상태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는 데 평균 220만 원이 든다라며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여주시와 전남 강진군 등 전국에 모두 6곳으로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흐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는 여전히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가 좋습니다. 운동하기에는 좋겠고요. 세차 지수 높으니 세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